서로의 옷깃을 천천히 풀어가면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순희 씨의 어깨가 드러날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움에 눈이 부셨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 여자의 향기,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질 때 저는 다시 젊은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거웠나요? 순희 씨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저는 평생 타일 일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했죠. 화장실이나 부엌, 현관 같은 곳에 타일을 붙이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라 무릎이 많이 상했어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아픈 과거가 있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15년 전쯤 이혼을 했거든요. 제가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술도 좀 마시고 성격도 까칠했고 결국 아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죠.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일마저 못하게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65인데 새로운 일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가 어디 쉬워요. 특히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죠.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고. 일단 마음 정리부터 하고 오세요. 그거 뭐냐? 절에서 2박 3일 자고 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가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와서 다시 알아보시죠. 처음엔 뭔 소리인가 싶었어요. 절이라니. 저는 종교도 없고 그런데 가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절에서 뭘 해요? 명상도 하고 스님 말씀도 듣고 마음 정리하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신대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집에만 있어봤자 더 답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무릎은 아프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답답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강원도의 절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박 3일 코스가 있다고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절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나이대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것 같았어요. 4명씩 한 조가 되어서 함께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정받은 조에는 저 말고도 3분이 더 계셨어요. 그 중에 이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친구랑 같이 왔는데 68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인상이 참 온화해 보이셨어요. 말씀도 조곤조곤하시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순희 씨가 참 예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셔도 얼굴에 품위가 있으시고 특히 웃으실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여자분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순희 씨를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간지러워지더라고요.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셨고 손도 참 곱더라고요.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좀 이상한가 싶기도 했지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기소개 시간이 됐는데 저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태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뭔가 부끄럽고 어색해서 말을 많이 못했어요. 특히 순희 씨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됐습니다.
예불 시간이 됐어요. 스님이 불경 읽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다른 분들 따라서 했어요. 옆에서 순희 씨도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진지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열심히 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까지 예쁘신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명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저녁 먹고 난 뒤에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마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공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순희 씨도 나와 계시는 거예요. 뭔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순희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타일 일했습니다. 일 그만두신 지 오래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요. 순희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내일은 뭘 하는지 아세요? 산책도 하고 차담 시간도 있다고 하더군요. 순희 씨는 괜찮으신가요? 여기 와서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순희 씨가 뭔가 다른 분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말은 많이 안 하시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순이라는 분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일 말고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어요.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순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과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말도 별로 안 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순희 씨는 왜인지 모르게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절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이 맞았나 봐요. 정말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 정리 때문인지 아니면 순희 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둘 다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순희 씨 같은 분을 만나니까 인생의 일 말고도 다른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순희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소리에 눈을 떴는데 참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에서 깼어요. 집에서는 매일 알람 소리에 깨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 예불 시간에 순희 씨와 마주쳤어요. 어제보다는 서로 좀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순희 씨도 잘 주무셨나 봐요. 간단한 인사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함께 산책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절 뒤편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있는데 조별로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래요. 순희 씨와 저 다른 두 분이 함께 걸었어요. 산길이 좀 가파르더라고요. 순희 씨가 숨이 차시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춰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고마워요. 순희 씨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다른 두 분은 앞서 올라가시고 저희 둘만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수 씨, 타일 일 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긴 했죠. 그런데 보람도 있었어요. 사실 타일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뿌듯함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일 그만두고 나서 뭘 하고 계세요? 그 질문에 잠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무릎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새로운 일은 생각 안 해보세요? 그래서 부동산도 다녀보고 했는데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새 일 시작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마음 정리부터 하고 와라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순희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떡볶이집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 중인데 몸이 힘들어서요. 특히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 순희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침묵 같았어요. 산 중턱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쉬어가자고 해서 앉았어요. 절 아래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경치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순희 씨가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태수 씨, 혹시 외로우세요? 그 질문에 잠깐 놀랐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라서요. 그런데 순희 씨 표정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외롭죠? 많이요. 저 15년 전쯤 이혼했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순희 씨 앞에서는 꾸밈없이 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서 가끔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잠들 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순희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더 길게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일상이 됐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먹는 밥은 꼭 종이 씹는 맛 같아요. 순희 씨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순희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5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남편이 여자 문제를 너무 일으켜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도망 나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순희 씨 같은 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도 가끔은 그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순희 씨 목소리가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절에 가끔 와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외로우니까 자꾸 나약해져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순희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됐어요. 저는 그래도 이혼할 때 서로 합의해서 헤어진 건데 순희 씨는 정말 살려고 도망 나오신 거잖아요. 순희 씨, 그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해요. 사람은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우니까요. 태수 씨도 많이 외로우시죠? 네, 정말 많이요. 저도 가끔은 그냥 누군가와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후에는 차담 시간이 있었어요. 스님이 직접 차를 끓여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스님, 사람이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순희 씨와 나눴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스님이 웃으시면서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희 씨를 생각했어요. 혹시 순희 씨가 제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혼자 있었어요. 계속 순희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마음이 뭔가 설레더라고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이 참 고요하더라고요.
달빛이 밝아서 마당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혼자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와 보니까 순희 씨였어요. 순희 씨, 이 시간에 왜 나와 계세요? 잠이 안 와서요. 태수 씨도 그러세요? 네,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복자가 급하게 가서 갑자기 혼자 있게 됐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저녁에 순희 씨 친구분이 급하게 가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좀 적적하네요. 순희 씨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문득 같이 있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잠깐 같이 걸으실래요? 절 뒤편에 좋은 길이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네, 좋아요. 순희 씨가 흔쾌히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순희 씨와 함께 절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달빛이 정말 밝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환한 달빛이었습니다. 뒤편에 작은 평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앉을까요?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엔 조금 떨어져서 앉았는데 밤 공기가 차가워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순희 씨, 추우시면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별들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몇 개 안 보이던 별들이 여기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순희 씨, 제가 조용히 불러봤어요. 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오늘 하루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순희 씨와 얘기 나누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순희 씨도 같은 마음이시라니 따뜻해졌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내일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게요. 벌써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네요. 아쉽네요.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순희 씨 손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희 씨, 저희 내일 진짜 헤어져야 하나요?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정말 헤어지기 싫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순희 씨 친구 안 계시면 혼자 방 쓰시는 건가요? 방으로 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거절하시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네, 순희 씨가 짧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순희 씨 방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두근거렸어요. 순희 씨 방 앞에 서니까 갑자기 떨리더라고요. 들어오실래요?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순희 씨가 저를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순희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순희 씨,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순희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천천히 순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순희 씨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순희 씨의 눈동자가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서 순희 씨 얼굴을 비추는데 여신같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질 때 저는 다시 젊은 남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자의 체온이 이렇게 뜨거웠나요? 순희 씨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제 손이 순희 씨의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안의 모든 감각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순희 씨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희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순희 씨의 손길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이런 순간이 제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간절해졌어요. 서로의 옷깃을 천천히 풀어가는 그 순간순간이 영원 같았어요. 순희 씨의 어깨가 드러날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움에 눈이 부셨어요. 몸과 마음이 겹쳐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저에게도 다시 올 수 있었구나. 이런 황홀감, 이런 충만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이혼 후 그냥 하루하루 버텨온 것 같았는데 이제야 진짜로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환호하는 것 같았어요. 순희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동안의 외로움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순희 씨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달콤함이 세상에 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정말 뜨겁고도 부드러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도 하고, 젊었을 때 꿈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혼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아팠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서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순희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꿈만 같아요. 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됐어요. 아침이 밝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순희 씨가 제 품에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잠든 얼굴을 보니까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맑고 아름다운 새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이런 평화로운 새벽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희 씨가 살며시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조용히 웃으시는 거예요. 깨셨어요? 네, 조금 전에 깼어요. 잘 주무셨나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순희 씨가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태수 씨, 후회하세요? 잠깐 생각해 봤어요. 후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요. 순희 씨는요? 저도 안 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순희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쉬워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오늘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저도 그래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순희 씨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머릿결이 비단결 같았습니다. 서서히 일어날 시간이 됐어요. 다른 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제 방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순희 씨, 문 앞에서 순희 씨를 불렀습니다. 네,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고 아침 예불 시간에 만났을 때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순희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박 3일을 마무리하면서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래요. 벌써부터 슬펐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른 분들은 명상의 의미라든지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지만 그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감 나누기가 끝나고 나서
짐을 챙기는 시간이 됐어요.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순희 씨, 순희 씨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갔어요. 태수 씨, 어디 계셨어요? 찾았어요. 미안해요. 스님께 인사드리느라 이거 드리려고 했어요. 준비해둔 봉투를 순희 씨 손에 쥐어드렸어요. 제 전화번호와 편지를 써서 넣어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보세요. 집에 가서 버스 기사님이 경적을 울리더라고요. 정말 떠날 시간이 된 거예요. 순희 씨 버스 타세요. 네. 그런데 태수 씨는 안 가세요? 저는 다른 버스예요. 방향이 달라서요. 사실 같은 방향이었는데 일부러 다른 버스를 탔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깔끔할 것 같았거든요. 순희 씨,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 고마웠어요. 순희 씨도 같은 마음이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순희 씨가 버스에 올라타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희 씨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버스가 산길을 내려가면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순희 씨도 이제 안 보여요.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봉투에 넣어둔 편지를 순희 씨가 보시고 연락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순희 씨가 편지를 보셨을까, 연락을 주실까 하면서요. 이틀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저 이순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 순희 씨. 정말 전화 주셨네요.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고맙다고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기뻤어요. 저도 연락하고 싶었거든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에서 돌아온 후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 생각은 안 나는지 순희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어떠세요? 좋아요. 주말이 됐어요. 순희 씨와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절에서는 자연스러웠는데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만나니까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먹는 밥이었어요. 밥이 맛있네요. 그러게요.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먹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순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떡볶이 먹으러 가도 될까요? 순희 씨 가게로요. 네, 좋아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순희 씨 떡볶이 집으로 갔어요. 순희 씨가 직접 만들어주신 떡볶이를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순희 씨.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순희 씨 가게에 가게 됐어요. 처음엔 손님으로 갔다가 점점 더 자주 가고 이제는 순희 씨가 가게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래요. 무릎이 아픈 건 여전하지만 순희 씨와 함께 있으면 아픔도 잊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순희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요. 순희 씨 가게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가게 일도 도와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일상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65살에 이런 설렘과 기다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걱정도 이제는 별로 안 해요. 순희 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롭거나 힘드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따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